네, 유승민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밝으신 표정이신데요. 아닙니다. 네, 저를 환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취재하셨어요? 오늘 그 서울 용산구 의회에서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막말과 갑질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이제 용산구 의회 갑질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서 가해자인 5급 전문위원 A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인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걸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아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까지 했는데 왜 징계 조치가 안 내려졌나요? 이게 괴롭힘 판정이 나온 다음에 구의회가 서울시 의회에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초의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징계 같은 경우는 광역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울시 의회가 접수를 받고 당일날 바로 4시간 만에 이걸 반려를 시켰는데요. 그 이유로 들었던 게 용산구 의회 심의위원회는 감사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엇갈린 게 용산구 조례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 법령상 권한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이유로 충돌을 한 거죠. 그래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측이 또 행정안전부에도 질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구청에서 다시 조사를 해라라는 의견이었고 결국 이달 초에 다시 재조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이 명백하게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2번, 3번 같은 진술을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 이게 참 제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우선 그 가해자인 전문위원 A 씨 같은 경우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취임 이후인 2022년부터 의회에서 일을 해왔고요. 피해자들에 따르면 막말과 갑질이 시작된 건 2023년, 그러니까 장기간 괴롭힘에 노출이 되어 온 겁니다. 가령 지잡대 출신이다라든가 어머니가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느냐, 또 왜 부모님이 너한테 학자금 대출을 받게 만들었냐라든가 빌라에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 여자 정책 지원관은 선호하지 않는다. 이게 2023년 그러니까 4년, 5년까지.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1990년대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벌이나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적인 형편, 성별까지 전부 비하의 대상으로 삼았던 건데요. 피해자 A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그분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이나 시댁이나 친정이나 부모님 뭐 하시냐 개인적인 거를 다 파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밥 먹을 때나 차 먹는 자리에서 그런 걸 이제 물어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친정이 인천이다. 인천에서 자랐다 했더니 너 이부망천인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서슴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역 비하는 늘상 있는 거고요. 이걸 또 다 취재하시는 유승민 작가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심각한 말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그대로 옮기는 것도 민망하고요. 네. 또 이렇게 막말 빼고도 이제 업무와 상관이 없는 사적 지시도 있었는데요. 한 피해자 같은 경우는 특정 구의원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전부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가입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서, 연구 계획서 작성, 면접 준비까지 하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거의 서너 군데를 다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모두 합격을 했고요. 합격한 이후에 학자금 대출 가능 여부까지 알아봐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이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거부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애초에 신고나 제보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해당 구의원이 지방선거 이번 지선에서 이제 공천심사에 탈락을 하고 나니까 전문위원 A 씨가 피해자를 불러내서 너 혹시 국민권익위원회나 공천관리위원회 너가 신고를 한 거 아니냐 사적 지시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피해자 B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추궁을 하고 갑자기 녹음하냐고 이야기를 하길래 녹음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핸드폰을 좀 봐야겠다고 해서 핸드폰까지 뒤져봤습니다. 제 우울증 약을 그때 좀 많이 먹다가 그런 강압적인 행태를 좀 겪고 나서 증상이 좀 심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누군가한테 핸드폰을 검열당한 적은 제 32년 살면서 없었습니다. 와, 진짜 심각하네요. 목소리로 직접 듣고 보니까 이런 일이 아직도 있나 싶은데 이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지금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전혀 되고 있지 않고요.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이제 회사를 떠난 상태인데요. 현재 재직 중인 피해자 A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불안하고 여기 계속 다니고는 있는데 마음의 불안이나 되게 이제 심하죠. 저희는 시의회로만 가면 중징계든 경징계든 받고 처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2달 동안 멍하니 지금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는 공중에 붕 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남은 직원들은 지금 가해자의 복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아, 걱정을 그래요? 네, 하고 예.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됐지만 피해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구청의 재조사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보호장치, 그러니까 조례를 믿고 신고를 했지만 막상 필요한 순간에 이런 보호망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셈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방의회 갑질 조례에 따라서 괴롭힘이 인정이 되고 징계까지 추진이 된 사실상 첫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좀 법제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전국의 다른 지방의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를 전혀 보호할 수 없다는 게 또 한번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보도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빠르게 좀 시정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솜님께서 가해자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지금 이 보도를 통해 가지고 좀 조치가 빠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직위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6분 집중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